그다음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김상욱님이십니다. 그어사 리오 돌아온 애니메이션 리뷰네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 폼이 많이 죽긴 했지만 참 할리우드 영화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잘 살린 제작사라고 생각합니다. 디즈니와 같은 기존 동화의 클리셰를 비트는 재치도 넘치는 곳이었고요. 이번 영화는 저 또한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5인방이 안 나오는 것도 아쉽고 빌런과 결투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어요. 빌런의 서사가 전작에 비해서 많이 약하기도 했는데 예고편을 보면서도 세 편의 빌런과 차이가 큰가 싶었습니다. 한간에 듣기로는 그동안 드림웍스가 총선 공휴일을 노리고 나와서 국내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다더라고요. 이번 또한 선거철을 겨냥하느라 해외보다 개봉일이 약간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나왔던 장화시는 고양이 2를 아직 안 보셨다면 추천해드립니다. 배드가즈 때부터 작화가 다르더니 장화시는 고양이 2에서는 완전히 날아다니더군요. 넷플릭스에도 있네요. 더럽 한국 더빙은 정말 엄청나죠. 저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트레일러 신도 더빙으로 가끔 봅니다. 강수진 성우 연기가 참 맛깔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장하시는 고양이 전 1은 봤는데 2는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전 슈렉을 좋아해서 2를 작년 초에 개봉했었죠. 네.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저 한 7점 줬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플롯이 되게 약간 그 고양이가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쌍남자? 약간 서부극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인물 군상인데 되게 뭔가 인생의 과업을 이루러 길을 떠난다는 전형적인 그런 고전 서부극의 플롯을 갖다가 애니메이션에 잘 버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빌런도 인상 깊었고 장하시는 고양이 2. 최근 또 애니메이션 하나 대기 중인 게 이프? 그거? 네, 이프랑 네 이프죠. 이프 있죠. 이프도 있고 네. 인사이드 아웃 2도 나오고 네. 성우 관련된 얘기도 말씀해 주시고 네. 역시 폭이 넓으신 분이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유튜브 하이님. 네, 쿵푸팬더 4는 5를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는 하는데 5 나올까? 네, 오펜이 나와야 할까요? 네. 5까지는 근데 사실상 좀 화려한 마무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좀 굳이긴 해요. 4편이 뭔가 너무 질질 끄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그 말도 맞고, 그래서 5가 나온다면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은데 5가 나온다면 정말 좀 뭔가 축제 분위기의 완벽한 좀 마무리를 원한다. 그렇죠. 5인방도 다시 등장해주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유튜브 바사삭치킨님께서는 쿵푸팬더 4 영화도 영상도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개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쿵푸팬더 시리즈를 아우르는 주제의식을 생각해보면 4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쿵푸팬더 시리즈를 생각하면 저는 와호장룡이 생각납니다. 네. 단순 무술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 내면의 수련, 마음의 성장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봅니다. 1, 2, 3의 주제의식을 살펴보면 평범함 속 비범함, 사회는 혼자가 아님, 가족, 동료,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짐,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만의 독창적인 개성이 진정한 강함 등이고 이런 주제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부분이 쿵푸 팬더를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도 어린 시절 봤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저런 단순하다고 생각될 기본기를 자주 잊어서 실수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다시 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네. 쿵푸 팬더 4는 변화를 주된 주대로 다루죠. 용의 전사를 안일한 삶을 사는 포를 보면 저 또한 그저 이 삶에 안주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단순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 정신적 성장에 더 생각하게 되네요. 게임 스타크래프트2의 명대사 중 지난 여왕들은 힘의 한정에 빠져서 몰락했다. 진정한 힘은 변화다.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진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는 대사인데요. 요즘 들어 더욱 깊게 와닿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댓글 보면서도 생각했던 게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안주하고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진짜 우리는 이제 취업 전선 바로 앞에 지금 거의 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게 계속 기본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요령만 부리려고 하고 네. 그런 지점이 있어서 이 댓글 보면서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와호장룡 보셨나요? 와우장룡이요? 네, 너무 어렸을 때 봤습니다. 진짜 OCN에서 봤어요. OCN에서.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종량까지는. 네. 영화가 띠가 짧아서. 그럼 네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네, 네 번째 팟캐스트에서 닭도리탕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키메라는 별로 끌리지 않아서 개봉주에는 스킵했었는데 얼마 전에 행복한 라짜로를 보고 푹 빠져서 내려가기 전에 부랴부랴 보고 왔어요.
라짜로가 꽤나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모티프를 드러낸 것과는 달리 이 영화는 신화적인 모티프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느꼈습니다. 영화가 환상적이라는 성현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묘하게 웨스 앤더슨의 영화와 닮아 보이기도 했어요. 전주영화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세 분은 이번 영화제에서 어떤 영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저 혼자 가니까. 네. 세 혼자 가니까. 예매 내역 말씀드리면 네. 4개입니다. 첫째 날 그거 개막작 보고. 새벽에 보는 보시나요? 네, 개막작 보고. 네. 둘째 날 그 차이밍 양의 무소주. 네. 무소주랑 그 나머지 2개는 잘 모르는 영화예요. 뭐 시리아 수영 선수 네. 실화인가? 그거하고 뭐 하여튼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뭐 통제? 근데 전주는 약간 도박하러 가는데요. 네. 근데 뭐 이번에 되게 행사 같은 게 많던데요. 맞아요. 그 뭐 차이밍량 따라하기 뭐 그런 행자 콘테스트 그건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쉽죠. 뭔가 조금 더 좋은 영화가 많았으면 더 좋았을 것 근데 같은데. 전주는 원래 약간 도박 실험 영화 보고 막 도박하러 가는 거니까요. 진짜 시네필들이 오는 곳이 네. 전주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야닉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시간대가 안 맞으니 뭐.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야가 전설의 관객수 892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감독 신작이 앞으로 들어올지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배우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개막작이 주연 배우가 레아 세두니까 그건 좀 뭔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근데 야닉이 무비에 있긴 한데 한국 그쵸. 자막으로 보고 싶어서 무비에 있죠. 조금 더. 그럼 이번 부산에서 퀸틴 드표거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안 가져올까? 아무래도 주연 배우가 그래도 그 영화제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부산이랑 그렇게 됐던데. 맞아요. 동결이 됐던데. 그래서 이번 전주 가긴 하지만 괜시리 부천하고 부산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제의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2주 영화는 챌린저스입니다. 2주 전부터 챌린저스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챌린저스 하긴 해야겠죠. 평점 바로 까면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전 8점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흔히들 사람들이 구하다니는 최고작이라고 말하는 I Am Love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전 지금까지는 챌린저스가 이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비거 스플래시도 이것만큼 되게 뭔가 템포가 막 그렇게 그래요? 좀 그런 영화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 그것도 안 봐서. 근데 뭐 이거랑 좀 정반대되는 것도 콜 미 바이 유얼 네임처럼 잔잔하면서도 스며드는 영화도 있고.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이 감독 영화 제가 서스페리아를 안 봐서 모르지만 서스페리아 아예 다른 영화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불꽃이 튀는 영화가 챌린저스였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구하다니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거야. 약간 이 감독은 어쨌든 감정으로 설득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은 어쨌든 감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감정들이 뭔가 깊지가 않다고 느껴져야 하나요? 저는 항상 뭔가 깊지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감정의 자극은 잘 되는데 그 자극이 오래가질 않는 느낌? 항상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콜린 바이오님도 좋게 보긴 했는데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뭔가 행위, 사건, 이미지들로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마지막 그 10분간의 겨울신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뭔가 잘 스며들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본제놀도 처음 봤을 때는 임팩트가 엄청났는데 이게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막 뭔가 결점들도 계속 보이고 뭔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깊지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챌린저스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영화는 일부러 깊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깊이감을 부정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피상적인 부분에 머무르려고 하는 영화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좋게 봤습니다. 난 마지막은 거의 위플래시인 줄 알았어. 맞아요.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 엔딩 위플래시인 줄 알았어. 시퀀스를 위플래시를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엔딩 시퀀스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 호불호랑 별개로 도파민 분비는 말도 안 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 엔딩 엄청났습니다, 진짜. 제가 참 이렇게 봤고. 그래서 이 영화로 들어가 보면 루카 구아다니노의 8번째 장편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스틴 커리츠캐스라는 네. 사람이 각본인데 이 저도 사람이 이번에 알았어요. 패스라이브즈 셀린성의 남편이다. 네. 야, 글 잘 쓰는 두 분이서 결혼 생활 하시는군요. 네. 촬영은 거의 2년 전, 2022년 5월 그쵸. 거의 2달 동안 찍었다. 원래는 작년 가을에 개봉할 그쵸. 계획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파업으로 미뤄졌죠. 파업 때문에 미뤄졌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차 때 말씀드렸지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아다니노가 지금 거의 서양의 홍상수입니다. 아, 지금 하나 더 나 퀴어? 퀴어랑 차기작. 무슨 오드리 헵번, 루니마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오드리 헵번 전기 영화가 있고 그거 빠그러지지 않았나? 그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네, 거기다가 무슨 또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래요? 무슨 또 스릴러가 하나 더 있고 어. 또 거기다가 또 조시오 코너가 주인공으로 또 나오는 키어 로맨스 하나 또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아마 거의 연마다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감독 영화를. 내가 알기로는 오드리 헵번 그거는 빠그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머지는 뭐 그래. 하여튼 많아. 찍어 네, 있지 네. 이제. 지금 홍상수입니다. 서양 거의. 홍상수입니다. 네. 참고로 오늘 여행자의 피로도 개봉을 했죠. 어제. 생각 재밌게 봤어요. 저는. 네, 저도. 네. 후반 얘기해보고. 그래서 뉴욕주 유로셀이 나오고 테니스 결승전이 열립니다. 바로 아트와 패트릭이 나오고요. 강렬한 그 클럽 음악. 네. 그래서 본즈애놀에서도 이제 음악 감독을 맡은 나인인치 네. 네일스가 음악 감독인데 트렌트 레즈너, 에티커스 로드라는 그 록밴드 네. 이고 소셜 네트워크 소울에서 이미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네. 그리고 증명이 된 한마디로 좀 이 감독의 음악이 확실히 이 영화에서 음악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 그쵸.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도 이 루카다니노 감독이 음악 감독을 되게 음악 감독을 좋은 음악인들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미바이어 네임 음악 감독이 수피안 스티븐스였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수피안 스티븐스였고 그리고 서스페리아 음악 감독이 톰 요크였어요. 톰 요크였고 그러고 이 나인인치 네일스랑은 본즈애놀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협업인데 퀴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번에 네. 챌린저스 보면서 느낀 게 이 챌린저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음악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굉장히 들리잖아요. 강조가 되는. 네, 되게 아웃스탠딩하게 들리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나인인치 네일스 원래도 나인인치 네일스 음악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챌린저스의 OST가 그들이 원래 해왔던 본업의 나인인치 네일스 음악이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생각해봤을 때도 되게 잘 들어맞는 것 같아서 가장 날것의 느낌이 강했죠. 그렇죠. 날것의 느낌이 강했다. 인더스트리얼하고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두 남자가 랠리를 진행을 하던데 점점 클로즈업 되더니 가운데 위치한 타시 역의 젠데이아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무래도 세 배우 중에서는 젠데이가 제일 유명하고 그렇죠. 그다음 조시 오코노겠죠. 네, 포스터에서도 젠데이아를 주로 내세워가지고 뭔가 이 영화는 뭔가 딱 예고편이랑 마케팅하는 것만 봤을 때는 뭔가 그냥 그 한 여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치정극인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영화를 보시면 그게 절대 아니죠. 절대까지는 아닌데 그런 영화라고는 할 수가 없죠. 이 영화는 오히려 그 젠데이아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아트와 패트릭의 관점의 차이라고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네. 난 조금 더 치정극에 조금 더 가까웠다라고 보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죠. 치정극인데 그 주가 저는 타시보다는 아트와 패트릭이라고 느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둘이 더 주가 된 영화라고 느꼈어요. 네. 그 말도 맞았고요. 네. 근데 이제 2주 전으로 이게 막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테니스 결승전을 뭔가 현재 지점으로 두고서 지속적으로 그 과거를 관객들에게 뭔가 파내는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생각해봤는데 야 이거 내가 각본가였다면 진짜 이거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내는 거에 있어서 네. 각본하고 편집이 정말 세밀하게 잘 들어맞았던 그렇죠.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죠. 끊임없이 과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점이 또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테니스 경기가 메이저 대회가 아니라 챌린저 경기잖아요. 챌린저 경기라고 하면은 뭐 축구로 따지면 2부 리그, 3부 리그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없어 보이는 게임이에요. 관객들도 많이 없고. 그쵸. 별거 없어 보이는 게임인데 그 게임 안에 여러 시간들을 교차해서 편집함으로써 어떤 사건이 담겨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게 만든 편집이 좋았다 말 그대로. 편집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계산되고 잘 네. 구성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5시 반이라는 또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는데 바로 나오는 게 와 젠데이아가 그냥 관능미를 뿜뿜 보여주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젠데이아가 그렇게 매력인지 모르겠거든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이 영화가 그간 그녀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최고였지. 잘 찍혔어요. 가장 매력 있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참고로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콜미바이 네임부터였을 거예요. 루카 구아다니노의 전담 촬영 감독이 그 아피차풍 그 찍었던 사람 아피차풍 미라세타 군의 전담 촬영 감독이죠. 태국인이신. 그러니까 뭔가 그 동성애적인 그런 측면을 잘 알아서 그러신가? 그렇죠. 서로 간에 그 아무래도 아피차풍도 게이고 조금 교감이 좀 있어서 그런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5시 반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되고, 근데 결말을 또 보면 그러면 사실상 젠데이아가 잠이 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잠에 안 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말에 자정이 넘어서 또 그 사건이 펼쳐지고 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5시 반이라는 시간을 언급한 거는 젠데이아가 잠에 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5시 반이 언제 나왔었죠? 첫 시작이 5시 반에 시작해서 막 씻고 이제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그 간에 이 캐릭터는 얼마나 많이 고심과 생각을 했을지라는 지점을 그냥 되돌아봤다. 근데 저는 이걸 말 못했어요. 방금 고심과 감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챌린저스가 좋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아다니노를 그렇게 안 좋아했던 이유가 이 사람은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감정의 깊이가 얕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교가 굉장히 많은 영화잖아요. 기교가 상당히 많아요. 촬영 기법도 되게 화려하고 구도도 일반적이지 않고 음악도 되게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깊어져야 할 것 같은 타이밍에 뭔가 그거랑 전혀 동떨어진 스타일의 음악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부러 그 주인공의 감정들 같은 거를 일부러 배제하고 얕은 피상적인 층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영화라고 느껴졌었거든요. 피상적인 층에만 머무르게 하고 그냥 이 영화가 전체가 도파민으로 가득 찬 것처럼 그게 그냥 감정의 깊이보다는 순간순간의 말초적인 신경만 자극을 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었어요. 전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그 피상적인 안에 그 이면적인 부분이 서서히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거는 그냥 관객들한테 생각하기 맞는 거죠. 영화 자체는 피상적인 층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치정극이잖아요. 그냥 친구 사이의 치정극인데 뭔가 그 치정극이고 얘네들은 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흔히들 상류층들이 치는 스포츠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타시도 중간에 현재 시점으로 와가지고 패트릭한테 하는 말이 너네 집 가서 그냥 용돈 받아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패트릭도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살지만 집안은 부유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접근이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부러 감정이 깊은 면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뭔가 이렇게 상류층들의 치정극을 그냥 우리가 메타적으로 그냥 몰입하지 않고 그냥 즐겨라라는 식으로 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언급됐나 보구나. 네. 저는 처음에 아트한테 재단 그냥 테스트 안 칠 거면 재단 물려받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도 볼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깊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얕아서 더 좋았습니다. 네. 오케이. 그 이후로 이제 나오는 줄거리는 TV에 나오는 이제 경기 분석 예측이 나오고 뭐 뮤트도 시키고. 근데 거기서 나오면 이제 타시는 이제 게임 체인저에 S를 붙이면서 확실히 이 캐릭터가 뭔가 아트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꾸준히 지금 암시한 듯한 그런 S를 붙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챌린저스라는 의미가 챌린저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타시에게 도전하는 그 두 남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코치로서 새 삶을 사는 도전적인 삶의 타시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테니스 영화가 또 뭐가 있냐 보면 이거 2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킹 리차드하고 빌리진 킹. 그러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물의 서사를 그린 거거든요. 이 두 영화는. 근데 이 영화는 테니스를 소재로 두고서 인물의 서사를 나왔다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감독의 입맛에 맞게 그냥 치정적인 로맨스를 만든 거여서 이 지점에서도 굉장히 새롭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타시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전처럼 뛸래?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딸이 스파이더맨 애님 봐도 돼? 라고 하는데
스파이더맨 당연히 봐야지. 엄마가 나온 건데. 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연패 슬럼프로 챌린저급 대회로 이제 낮춰서 이제 출전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며칠 뒤라는 언급이 되고 패트릭 역의 조슈아 코너가 등장을 합니다. 예. 키메라를 네. 또 나오면서 4월의 남자.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 결산 한다면은 전 벌써 올해 유력 후보. 남자 배우 유력 후보가 되지 유력 않을까. 정말 좋았습니다. 키메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4월의 남자 조슈아 네. 코너 등장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차에서 잔다. 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는데 키메라 당연히 아르투가 연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13년 전으로 가니까 아투와 패트릭은 사실 같은 복식팀이었던 과거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타시 덩컨 젠데이아가 등장하는데 네. 확실히 그 상류층의 스포츠라고 하는 네. 테니스, 네. 골프 네. 이런 의류들이 뭔가 확실히 그 관능미가 네. 너무 드러나는 것 네, 같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재를 테니스로 붙인 것도 아까 제가 말한 이 감독의 의도랑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탁구 할 수도 있잖아, 탁구. 네, 근데 탁구보다는 뭔가 그 테니스가 이 영화가 보면은 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주인공 셋의 몸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쇼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운동선수잖아요. 벗어 사실. 뭔가 되게 쉐입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 뭔가 이 사람들이 근육이랄까 신체랄까 그런 것들을 비추는 샷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우나를 굳이 왜 뒀겠냐고. 네, 아까 제가 이 영화는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그냥 말초적인 자극만을 추구하는 영화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몸을 엄청나게 관능 있게 비춘다. 네. 그렇기도 했죠, 진짜. 네. 그래서 대놓고 삼각관계가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영화 보면 생각이 든 게, 야 최근에 한 여자를 두고 대놓고 삼각관계한 영화가 많이 없지 않았나요? 내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클리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봤던 거다 보니까 그쵸.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루카 구다다니노 입맛에 맞게 네.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뭐 불과 얼음의 조합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저는 불은 패트릭이었을 것 같고 얼음은 아트였는데 네. 그게 또 타시의 옷을 보면 색깔이 굉장히 원색적이죠. 초반에 파티 때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방에 들어와서는 빨간색 옷을 입고 그런 부분도 보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트릭은 뭔가 본능적으로 불이 타올랐다 줄어들었다 그런 거를 네.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네. 아트는 이성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얼음이 다 녹아 흘러내려 버렸던 네. 그런 인물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 타시의 파티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타시인데요. 근데 저는 왜 여기서 인어공주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파란 드레스도 그렇고 네. 그 앉아 있는 곳 자체가 너무 인어공주랑 흡사해 보이지 않았나요? 인어공주가 언제 개봉했었죠? 제가 갑자기 꽤 됐지. 작년에 개봉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뭐 어쨌든 네. 굉장히 흡사하고 그래서 나는 키스가 여기서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인어공주랑 연상이 돼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아마도 저는 그냥 타시 입장에서만 보면 테니스만 하던 타시에게 처음에는 뭔가 테니스를 잘하는 패트릭에게 끌렸는데 이후에 보면 또 이제 인어공주로서 무태에 올라와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뭔가 이 아트의 그런 이성적인 면모에 또 빠져들었던 그런 모습으로도 난 보이더라고요. 그 셋이서 처음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기가 막혔죠. 거기 그 씬이 진짜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네. 타시가 아트 패트릭 셋이서 키스하다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동성애적 코드로 연결이 되고 아트랑 패트릭 간에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타시가 빠져나온 그 순간이 엔딩에서의 뭔가 그 미스테리라는 감정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아트랑 패트릭이 끌어안는 것이 우정인 건지 아니면 사랑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또 치정이 시작인 건지 뭐 관계가 다시 전복되는 건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씬에서 타시가 빠져나오고 돌아가면서 아트랑 패트릭이 키스하는 장면으로 비춰주는 그 장면이 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마 그건 이제 자기는 가정 파탄을 내기 싫다라고 하는 초반부였지만 그렇죠. 결국 결말을 보면 가정 파탄을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 네트가 아무래도 저는 탓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는 신체 묘사를 되게 관능적으로 잘했다. 이거에 더해서 키스 장면이 되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영화가 키스 장면을 굉장히 소리를 생생하고 소리와 비주얼의 묘사를 생생하게 했습니다. 한 키스씬이 한 3-4번 나오잖아요. 다 그렇더라고요. 막 혀가 낼름낼름하는 것도 그냥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관객들의 말초를 자극하려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키스씬 바로 얘기해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인어공주로 봤으니까 두 왕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네. 좌측에다가 아트에다 키스를 하더니 우측에다 또 키스를 네. 해버리는 네.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냥 이건 저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과거를 상징하는 아트에 있어서 왼쪽에 키스를 한 거고 저는 아무래도 저는 마지막 결말이 결국에는 패트릭하고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긴 했어요. 미래에 굳이 따지자면 오른쪽에 있는 미래 패트릭하고 그렇게 두 번째 키스를 했다라고도 봤는데 아니면은 아트랑 패트릭이 키스를 하잖아요. 첫 키스 장면에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범성애적인 폴리아모리를 이야기하는 건가 이 영화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껴안기까지도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영화상에서 주요했던 대사는 테니스는 관계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다 보면 이제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건데 처음에 저는 뭐 인생은 야구다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네. 뻔한 말인 줄 알았어. 그런 근데 말이 아니죠. 아예. 근데 이 영화를 너무나도 관통해버리는 그런 대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1세트가 패트릭이 이긴 이유가 네. 패트릭이 먼저 사겼기 때문에 나는 1세트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아마 2세트를 이게 아트가 이겼던 이유가 지금 아트하고 사귀고 있으니까라고 네. 2세트를 아트가 이겼다. 라는 그런 왔다 갔다의 측면에 봤고 네. 또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양면적인 측면의 그런 코트와 라켓의 특징도 있고 네. 특히 여기서 네. 여기서 강조가 되는 이 젠데이아가 맡은 캐릭터가 백핸드를 잘 친다라는 언급이 굳이 그렇게 또 나온다라는 지점도 네.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백핸드에 숨겨진 이 부분도 너무나도 둘이 컨트롤 잘한다라는 거죠. 네. 이 캐릭터가. 네. 근데 이 영화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욕망과 숨기려고 하는 욕망을 모두 다 비상적으로만 보여줘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욕망도 분명히 영화상에서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타시의 숨기려고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데 그걸 절대 깊이 안 가져가요. 근데 특히 그 캐릭터 둘은 알죠. 이 그쵸. 타시하고 패트릭 둘은 확실히 아는데 네. 거기서 동떨어져 있는 뭔가 아트는 좀 다른 네. 느낌이 네. 좀 들긴 들었다.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방 안의 장면에서 뭐 흔히 말 뭐 딸딸이를 알려준 패트릭.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아트에게 있어서 첫 사정을 함께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동성애적인 있고요. 코드가 좀 은은하게 묻어나죠. 예. 특유의 이 루카 가인노만의 동성애랑 이성애를 뭔가 넘나든 그런 네.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다시 이제 현재 시점으로 넘어가면 뭐 틴더를 하는 패트릭이 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뭔가 잠깐 남자가 나왔는데 조금 맞아요. 흠칫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했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패스가 되고 이제 헬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네. 잘 곳이 필요하다. 네. 라는 말도 나오면서 다시 이제 또 과거로 가는데 이런 말하면 뭐하자면 개판이야. 솔직히 말하면 진짜 개판이죠. 치정 개판이야. 개판이죠. 그런 모습이 진짜 맞아요.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한 이 영화가 깊지 않은 이유는 이 개판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판을 네. 작정하고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1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대학에서 만난 타시와 아트인데요. 아트는 회방을 막 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한 타시와 패트릭의 배드신이 나오는데 와 결정적인 노출은 없었지만 정말 잘 찍었다. 네. 그리고 두 커플의 이제 싸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합이 끝나기도 전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합을 타시로 이렇게 연상을 시키면 1차전은 패트릭이 이긴 거고 2차는 아트가 이겼다. 그리고 3차전은 마지막 결말로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맞아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어쨌든 이 영화의 모든 것은 결국엔 한 게임으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진행하는 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영화가 각 세트를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세트 1이면 세트 1이라고 말을 하고 세트 2라면 세트 2라고 표현을 하고 전 그래서 결말에 타이브레이크라고 말한 그것도 굉장히 그거를 강조했잖아. 보여준 장면이 이 치정극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 같아서 이 치정극은 끝나지 않는다. 음. 이 관계성이 전복과 불안정함은 계속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타이브레이크가 결국에는 듀스라는 거잖아요. 듀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누가 이 점을 먼저 연속으로 따내느냐라는 건데 결국 이 결국 듀스가 끝나기 어려운 이유가 두 판 연속으로 이기기가 힘들어서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듀스까지 갔다는 거는 둘 간의 실력이 비슷하다는 소리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점을 연속으로 낸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명이 따가지고 어드밴스를 땄어요. 그럼에도 여기서 그 이기고 어드밴스를 딴 사람이 점수를 먹히게 되면 다시 동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2점을 또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관계성의 전복과 양상이 보여집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칙도 그렇네요. 그렇죠. 아트가 먼저 반칙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트가 회방을 먼저 걸었잖아. 그쵸. 그래서 아마 아트에게 먼저 그게 갔고 또한 그래서 패트릭이 반칙을 뒤에 나온 것도 패트릭이 자기한테 코치 돼달라고 하니까 네. 그런 지점으로 그냥 다 테니스 시합하고 연결됐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이 영화가 보면은 아트든 패트릭이든 누가 먼저 뭘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명이 똑같이 이걸 한다. 이거를 너무 약간 뻔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 보여줘. 좀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는 개판이 맞아요. 그 개판을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노골적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약간 짜여진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카메라도 네. 서로 싸울 때쯤이면 테니스 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카메라를 좌우로 돌리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여기서 뭔가 클럽 음악이 나올 때면 공통적인 특징은 뭐 테니스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둘 간 테니스를 치고 있지 않더라도 둘 간에 뭔가 핑퐁 같은 싸움이 일어날 때쯤이면 항상 클럽 음악이 터져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나인이치넬스의 음악이 엄청나게 신경을 거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게 몰입을 방해한다고 느꼈어요. 그냥 사건만 봐라라고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네, 사건과 자극만 느껴라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뭐 세계적인 유망주였던 타시가 무릎을 다칩니다. 네. 무릎을 다치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트가 옆에 있어주고 타시를 안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릎을 보건데 구체적인 부위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거만 십자인대였으면 그렇죠. 반월판이라던가 그런 그래서 데면 큰일 나죠. 아예 그냥 정말 불투명해지는 건데 아마 그래서 좀 치명적인 부상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다시 3년 뒤로 가는데 할 줄 아는 게 테니스밖에 없다라는 언급이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타시라는 인물이 대학을 왜 갔냐고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테니스밖에 없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갔는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게 더 발목을 잡아서 지금 진짜 할 줄 아는 게 테니스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아트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 다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 패트릭 아트한테 말하던 게 자신은 테니스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라고 말을 했었죠. 네. 근데 그렇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자신과 상대했던 그 여자 선수는 세계적인 또 스타가 지금 발돋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더 타시 내면에 근데 그런 게 안 보여줘요. 안 드러나잖아요. 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절대 감정을 깊게 안 보여줘요. 네. 그게 또 좋았던 지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따라붙는 게 당연히 2세트의 승리는 아트였다라는 게 바로 따라붙었고 또한 키스 장면이 차 앞에서 일어나는 것도 패트릭과 굉장히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네. 아 그렇죠. 네. 패트릭에게 차는 거의 집이었고 네. 후반에 또 차에서의 또 잠자리가 나오다 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패트릭이 내 코치가 되어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뺨때기 맞죠. 그러면서 이제 애틀란타 일이 언급이 되고 근데 확실한 거는 패트릭과 타시는 뭔가 본능적으로 서로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라는 지점이 인상 깊었고 결승 하루 전에 만나는 이제 사우나에서 만나는 두 사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아트가 패트릭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쵸. 이게 숨겨진 이면적인 부분에서는 다 알아. 맞죠. 패트릭 그래서 막 웃고 있잖아요. 그니까요. 너 이렇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렇게 인물 간의 대화를 하는데 누구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의 시선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한 명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하대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영화에서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보여준 아트의 뭔가 상황이라던가 사건들을 봤을 때 일부러 저는 그렇게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트의 시점에서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트 본인이 봤을 때는 그냥 당연히 패트릭은 자기보다 테니스도 못 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니까 당연스럽게 없이 여기고 있는데 패트릭은 오히려 아트보다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그 아트가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러고 그 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이크 파이스트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게 그 장면에서 엄청 불안해하는 게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엄청 많이 이거 너랑 다르게 너랑 나랑 그냥 비교 대상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으스대고 깔보면서 말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면적이라기보다는 뭔가 피상적으로 표정을 봤을 때 불안해하는 게 너무 잘 보였다. 그래서 좋았다. 아트 역도 굉장히 연기를 네. 굉장히 잘했죠. 네. 그래서 자정이 되니 강풍이 불고 연락처를 받았던 타시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패트릭과 타시가 너 나랑 자러 왔지? 라고 하는데 또 타시는
경기 져라고 네. 지라고라고 이제 또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합의점은 내가 너랑 자줄 테니 너는 경기를 져라라는 네. 걸로 가면서 젠디아가 침을 뱉어요. 네. 근데 침을 뱉었는데 결국에는 결국 내적 욕망을 이겨내지 그러니까.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이럴 거라고 예상했고 이게 딱 스텝 프린팅으로 보여지는 순간 뭔가 거기서 또 한 번 도파민이 폭발을 하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나를 꿰뚫어 보는 존재가 패트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말씀했던 스텝 프린팅이나 네. 막 성스러운 음악이 들리고 막 슬로우가 나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여기서 그게 불호였던 거죠. 너무 그냥 효과를 대놓고 다 드러내서 네. 나 이렇게 할래라고 다 보여줘 버리니까 그냥 이게 미창을 굳이 볼 네. 필요가 없는 느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거 좀 안 맞는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하지만 계속 그렇게 다 보여줘서 좋았어요 저는. 야 그게 의도라고 생각하면 그쵸. 네. 그렇게 또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로 돌아가면 이제 매치 포인트가 나오는데 대놓고 또 타시 가운데 두고 남자들을 사이에 두는 그런 연출이 나오기도 하고 타이브레이크가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한 점은 누구한테 갈 것인가라는 거를 계속 관객한테 던지는. 이제부터 그 도파민이 미치듯이 분비되는 그 엔딩 씬이 시작되죠. 두 플레이의 시점도 나왔는데 와 여기서 이제 공의 시점까지 나오면서 근데 그렇죠. 또 그 공의 시점이 결국엔 또 타시의 그쵸. 시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미친 듯이 공이 날아다니는 씬이 시작되는 게 결국엔 그거잖아요. 패트릭이 아트의 루틴을 따라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플레이백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트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말하죠. 패트릭한테 너가 타시랑 잤다면은 나를 내 서브 루틴에 따라해서 하라고. 그런 대사가 나왔군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더니 그 과거에서도 아트가 그렇게 말하니까 패트릭이 맞다는 식으로 아트의 서브를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반복이 돼요. 거기서도 현지에서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인하고 아트가 웃거든요. 웃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딩 크레딧이 공이 날아다니는 그 샷들을 제하면 거의 다 슬로우 모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부러 슬로우 모션으로 계속해서 보여준 것도 마지막에 그 아드레날린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계속 가다가 아트가 패트릭의 그 서브 루틴을 확인한 순간 웃고 그렇게 아드레날린이 발산이 되는 테니스 시야 랠리로 연결되는 것도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트가 빡쳤던 순간을 말하는 그거죠 그러면. 아트가 마지막에 빡쳐가지고 막 타이브레이크 때 막 화나지 않나? 네,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패트릭이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데 아트의 서브 루틴을 따라하잖아요. 거기서 아트가 웃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한 공이 움직이는 랠리, 공의 시점샷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거기서 뭔가 패트릭이 그것을 확인했을 때 아까 제가 말한 이 영화는 뭔가 범성애적 폴리아모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야 아트의 의혹이 다시 분출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거기서 아트가 알아차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알아차렸죠.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렸다. 그쵸. 근데 알아차렸는데 오히려 아드레날린 분비가 됐다.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범성애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트랑 패트릭은 타시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원한 것도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히 저는 키스신을 그렇게 깊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치 그 말도 맞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트가 오히려 그렇게 은연중에 패트릭이 나 타시랑 잤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트한테 오히려 더 좋았던 거죠. 네. 더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네, 오히려 더 좋았던 거죠.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한 것도 그래서 너는 이것도 다 타시로 보였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였고.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발리가 나오면서 네. 점점 이제 네트와 가까워지는 두 사람이 나오고 결국 이제 마지막은 모호하게 끝이 나면서 서로 둘이 껴안으면서 영화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 보니까 이 타시는 항상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네트인데 그러면 타시는 네트라는 건가라는 시점으로도 보였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고받고의 관계성을 가지려면 어쨌든 네트는 반드시 필수적인 존재예요. 네. 결국에는 이 아트와 패트릭 사이에 주고받고가 있으려면 타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존재였다. 맞습니다. 라는 것도 보이고. 그렇죠. 타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그쵸.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타시가 등장하기 전에는 둘은 둘만 있어도 되는 사이였는데 타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아츠와 패트릭의 관계는 타시가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거를 이제 또 공을 걸리게 하는 게 네트다 보니까 그렇죠. 타시가 다 알아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타시에게 더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지면 떠나겠다고 말한 그 아트에게 쇼부를 거는 것도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었고 네. 또한 잠을 자서 뭐 지게 한 것도 또한 타시의 역할이기도 했고 그래서 점점 그래서 마지막 결말이 그 네트에 가까워진다. 타시에게 가까워지는 둘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말에 그렇게도 접근이 됐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래서 네트 사이에 겹쳐지는 것도 저는 결국에는 이거 쓰리썸인가? 세세결합처럼도 보였다. 네. 그래서 말했던 그 키스신에서 처음에는 타시는 떠났죠. 네. 방문을 닫고 떠났죠. 근데 마지막에 결말을 보면 야 이렇게 셋이 또 함께 또 뭔가 동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말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승부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승과 이 영화는 결국 테니스가 소재지만 테니스보다는 이 셋 간의 사랑이 더 중요한 영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합을 타시로 둔다면 마지막 3세트의 승리자가 타시를 데려가지 않을까라고도 마지막에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묻혀진 거고. 딱 그 이 정도 딱 챌린저스 딱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이랬다. 네, 그래서 그냥 간만에 이렇게 예술 영화 중에서 도파민 빵빵 터지는 영화 보고 왔습니다. 가여운 것들 이후로 이렇게 상업성과 예술성이 같이 녹아지는 영화는 오랜만이에요. 근데 저는 가여운 것들보다 챌린저스가 더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챌린저스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끝까지 얕게 갔으니까 전 그래서 좋았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영화가 뭔가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굳이 꼭 깊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울림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아예 이렇게 미쳐버리던가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 오랜만에 참 재밌게 봤고요. 네. 네, 근데 전 진짜 좀 아쉬웠던 게 범죄도시랑 같이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대가 너무 별로였어요. 범죄도시가 다 가져가.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천만 안 뚫을 수 이건 없지. 진짜 이거 독과점 그러면. 전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로시 월드타워에서 봤거든요. 네. 월드타워에서 봤는데 왜냐면 집 근처니까 월드타워에서 봤는데 사람이 한 20명도 안 됐어요. 난 시네큐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범죄도시 보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범죄도시가 30분마다 하나씩 깔려 있어. 그러니까요. 짧은 데는 20분, 15분에 하나 깔려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 물론 잘 되면 좋긴 한데. 네. 이렇게 좋은 영화들 나올 때 좀 많이 깔아주면 좋긴 한데.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그러게요. 오랜만에 진짜 도파민 특히 마지막 엔딩 장면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엔딩 장면에서 진짜 재밌다라고. 진짜 화려한 영화입니다. 그렇게 진짜 화려해요 영화가. 서스페리아 제외하고 다 봤지만 그 중에서는 진짜 화려한 영화. 콜바님이랑 저는 동시에 거의 투탑안에 들 만한 역할과 다니는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 줄 평 해볼까요? 한 줄 평이요. 네. 저는 먼저 말하면 무엇을 치든 사랑이니까. 맞잖아. 무엇을 치든 사랑이니까. 맞잖아. 많은 의미가 담겨있군요. 예. 뭘 처음에는 막 주고받고 막 그런 생각하다 그냥 뭘 치든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 시합엔 욕망만이 그득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이 영화는 순간적인 욕망과 자극의 발현에만 모든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서사? 몰라요. 막장이라도 막장 드라마 맞아요. 막장 드라마 맞고요. 막장 드라마 맞고 서사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감정이 깊지가 않냐.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감독이 의도한 거예요. 좀 그래서 좋았다. 네. 뭔가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뭔가 복숭아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뭔가 저는 추로스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점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그 추로스 먹는 씬에서도 그러면 추로스 먹는 씬에서도 패트릭이 자연스럽게 아트를 잡아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의자 잡았더니 잘. 네, 분명히 그 둘 간의 마지막에 끌어안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어. 무조건 로맨스적인 코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본 영화들 싹 또 털어봐야죠. 근데 제가 2주 동안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할 영화가 없기도 했고, 할 영화가 없기도 했고, 저 그거 봤습니다. 녹차의 맛? 네네네. 재개봉해서 봤는데 안 봤어요? 난 안 봤어. 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가 결국에는 어떤 영화냐면은 뭔가 가족들의 상상을 예술이라는 결과물로서 표현하는 영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그러니까 이런 영화 많잖아요. 상상을 현실화하려는 플롯의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상상을 현실화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상상하는 걸 직접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 뻔하고 구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은 쉽게 하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려 보여서. 근데 이 영화는 과감하게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대놓고 보여주고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술적인 상상을 하면은 그 예술적인 상상을 그냥 대놓고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 약간 B급 영화의 좀 느낌이 나요. 영화가 뭔가 포스터로 보여지는 거랑 비교했을 때 아예 딴판이거든요. 되게 B급 코드가 많은데 전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 뭔가 상상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부분이 되게 좋았다. 뭔가 나는 그 보면서 강변의 무코리타 그런 느낌 일본 영화? 예. 그런 느낌도 나고. 예. 근데 뭐 그렇게 흥미가 가지 않아서 보진 않았지만 그 메가박스 재개봉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 메가박스 재개봉 그거 봤어요. 레옹. 레옹.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렇죠. 나탈리 포트만이 확실히 어릴 때부터 싹수가 있었더만. 그러니까요. 지금이 못생겨진 거라니까. 지금도 이쁘긴 한데 당연히 이쁜데 그때 좀 말이 안 되긴 했죠. 이래서 재개봉하는구나. 이제는 너무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레옹은 클리셰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클리셰가 돼버려서. 근데 어떻게 그 감독이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냐? 제 말이요. 녹음에 진짜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참 신기하다는 것도 느끼기도 했고. 저는 정순 봤습니다. 그거요? 국내 어땠나요? 독립 영화 정순 봤는데 네. 평 괜찮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뻔하죠.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라는 그러니까 연인들 간의 그 동영상이 한순간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 팍 터지는데 뭐 그건 뭐 당연히 스토리상에선 이어지는 건데 거기서 이제 뻗어가는 균열이 참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그게 커플들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주변 사람들 그거를 이제 정말 세심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고 네. 또한 이 영화는 김금순 배우가 연기 안 했으면 이거 진짜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연기 잘하셨군요. 현재까지 올해 저는 여우주연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너무 인상 깊게 봤었어서 국내 독립 영화 중에 오랜만에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정순이었고. 네. 여행자의 필요 어떠셨나요? 여행자의 필요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좀 어려운 편에 좀 속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여행자가 초반에 보면 그러니까 포스터에 나오잖아요. 네. 포스터에 설명이 다 나와요. 네. 근데 영화상에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이제 풀리긴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렇죠.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는 건데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결국은 돌고 돌아 나를 알아가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피아노 칠 때 다 네. 똑같은 비슷한 특징 갖고 있죠. 뭐 네. 피아노 뭐 기타 근데 처음에는 해피 네. 그래서 다 안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밖에서 이제 다 나와서 해피하는데 결국에는 결국 짜증난다 어머님이라고, 하거든. 네. 거기다 이제 현실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또 얘기까지 펴지고. 네. 근데 결국 이제 결국 돌고 돌아 결국 나를 말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라는 사람을 결국에는 저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네. 프랑스가 아니라 지금 의문의 곳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 지금 나를 찾고 헤매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뭔가 나보다 타인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가 계속해서 아까 말한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이자벨 위페르가 그러니까 이리스가 그 한국인 등장인물들한테 계속해서 진심을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진심을 끌어내고 그 다음 씬에서는 세상에 없는 사람에 대한 진심을 한국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진심을 끌어내는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심을 끌어내는 순간 사이의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진심을 끌어내는 데는 그러니까 뭐 막 정이 많이 들었고 함께한 시간이 길고 이 사람이랑 친하다라고 해서 진심을 온전히 끌어낼 수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이리스랑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외국어로 대화해야 하는 완전한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한테는 진심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요.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그리고 이리스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하성국 씨한테 인국이라고 나오죠. 거기서는 인국한테 자기의 진심 받기 말했던 진심을 표현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표현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난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뭔가 시간보다는 운명에도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운명과 순간 시간을 걷어내고 운명과 순간에 초점을 맞춘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네. 그 이리스가 그 운명을 알까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도 운명 모르는 것 그쵸. 같아.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 사람처럼. 그래서 아마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 자기 다른 뭐 운명 그 사람의 생각 그냥 들어보려고 돌아다니고 그 프랑스가 가르친다는 걸 솔직히 말해서 개뻥이라고도 보였고 그래서 아마 모든 장면이 다 퇴장으로 끝나. 다 퇴장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수적인 얘기긴 한데 이 영화는 결국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잖아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데 저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권혜훈님이랑 이하영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 거기서도 똑같이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 세상에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를 조금 더 메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혜영님의 아버지가 이만희 감독 아닙니까? 그쵸. 그거 똑같이. 저는 거기서 뭔가 이혜영 배우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러고 권혜호 배우가 요즘 홍상수 영화에서 홍상수 본인으로 그렇게 자주 많이 형상화돼서 보여지죠.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이 이혜영 배우가 뭔가 영화 감독이었던 아버지를 아버지에게 아버지 대신 지금은 없는 영화 감독이었던 아버지 대신 홍상수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뭔가 연민을 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혜영이라는 이혜영이라는 사람이 홍상수라는 사람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받아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느꼈다고 생각을 해서 전 그 장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넘어서 그걸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 보니까 그 과거를 생각했다 보니까 야 그러면 첫 스타트를 끊었던 김승현 배우의 그 이야기도 어느 정도 실제로 담아내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이야. 그런 생각이 또 진짜 들기도 했어요. 네, 진짜 다릅니다. 다릅니다. 근데 또 이리스를 보면 첫 번째 끝났을 때 발에 물 담그잖아요. 근데 정작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장면도 그 뭐 오두막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폭포가 나는데 거기서 그 발을 다 안 담그잖아요. 물에 더 가까워졌는데 그런 지점에서 저는 여전히 이리스는 마지막에 또 다시 또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여행자처럼 방랑하면서 다닐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이유는 다 악기 하나씩 하잖아요. 네. 근데 거의 유일하게 그 사람만 악기를 제대로 못 다뤄. 막해. 그쵸. 여전히 헤매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여전히 여행자로서 남을 거다. 그렇죠. 뭔가 이리스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처음 본 사람들한테도 자신의 진심을 끌어내게 할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기의 진심 몰라. 네, 정작 자기의 진심은 나중에 가서야 알겠죠. 이 영화에 등장했던 한국인들이 나중에 가서야 진심을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성국님 에피소드에서
그 유독 강조된 게 저는 돈이었다고 봤는데 네, 네, 그렇죠. 그것도 뭔가 조금 지금의 상황 네,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어느 정도 뭔가 지금 뭔가 본인의 이야기랑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뭐 그 배우의 얘기일지 아니면 감독의 얘기일지 아니면 감독이 누군가 봤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돈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도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행자의 피로는 뭐 최근 탑도 그렇고 뭐 소설가의 영화도 그렇고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봤어. 국밥입니다, 국밥. 다다음 주에 어떤 영화일지 골라야죠. 예.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전주 영화제를 네. 가고 성희님 여행을 네. 떠나시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네, 한번 쉬어가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가 좀 녹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가 많아서 볼 영화도 많고 그러니까요. 전주 리뷰도 해야 되고. 네, 전주 리뷰를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다음 주는 혹성 탈출이랑 악마의 토크쇼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기대되는 건 토크쇼. 그러니까 저도 악마의 토크쇼가 더 기대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혹성 탈출은 트릴로지 잘 마무리했는데 4편이 왜 나오지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 2, 3편이 다 좋았으니까 4편도 기대는 하는데 왜 나오지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요즘 다 4편에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야? 저는 시저가 퇴장하면서 되게 좋은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굳이 또?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쿵푸 팬더 범죄도시 혹성탈출 왜 다 4편씩 만드는 거야? 당연히 기대는 하고 보겠죠. 에. 혹성 탈출이니까 항상 좋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악마의 토크쇼로 하는 걸로 그럼. 영희즈 2주 챌린저스 만나봤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는 악마의 토크쇼. 토크쇼로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